올해는요 특별히 저희가 하늘마을이 그동안 유명했습니다. 뭘로 유명했냐면 우리 유 교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옥라표 팥죽 못지않게 유명했던 것이 여러분들은 한 2달 정도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밀고기, 콩고기가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환우분들마다 20년 동안 하늘마을의 최고 대표적인 음식하면 콩고기 요리라고 손꼽아 말씀하실 만큼 콩고기가 상당히 환우분들에게 어필이 잘 됐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고 2달 정도 저희가 콩고기 요리를 일체 안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이제 빵을 만들거나 콩고기를 할 때 글루텐이 들어가야 합니다. 글루텐이 들어가야 쫄깃쫄깃한 고기의 식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빵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장 건강한 빵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명한 제과점에서 파는 빵들에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계란, 우유, 설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양학자들이 말하는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의 주 원인, 쓰레기 음식,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음식 때문에 어쩌면 나와 내 가족들이 병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오늘이 3일째 들어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는 게 뭐냐면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들을 지금 연달아서 배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자 그러면 그 고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글루텐이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요. 궤양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나 크론씨 대장염 증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글루텐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으면 뒤집어지십니다. 여기도 이제 오전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었죠. 게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건강식을 이제 몸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하시던 분들이 하늘마을에 오시면 굉장히 이제 안심을 하고 드시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콩으로 고기를 만들어 드리니까 먹어보니까 식감도 비슷하고 글루텐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거의 고기 느낌을 이제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흥분들 하세요. 그래갖고 막 이 정도 그날 모든 요리의 식단이 80%가 샐러리하고 산 음식이 아니라 밀고기로 그냥 콩고기로 그냥 다 드시는 바람에 그 다음날 이제 장폐색이 오질 않나 막 이제 아주 중증 환자들이 흥분하셔서 저희가 아무리 제재를 해도 몰래 또 갖다 드시고 또 갖다 드시면서 탈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죽하면 이제 이 글루텐 대용을 만들기 전까지는 몇 달 동안은 밀고기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각오하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콩고기를 못 드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동안 쭉 이제 요리 연구가들이 늘 글루텐이 이렇게 궤양성이나 대장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렇지 않은 글루텐 대용이 뭐가 없을까 늘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풀지 못하는 숙제죠. 이제 제가 로프들을 대하면서 이제 차전자피가루에 대해서 좀 눈이 띄었습니다. 차전자피가루는 식이섬유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글루텐 대용으로 그런 질감과 또 부풀릴 수 있는 차전자피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여자라면 다이어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때 주로 많이 쓰는 게 차전자피가루죠. 근데 혹시 차전자피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특색? 차전자피는 어때요, 여러분? 예, 금세 불죠. 39배가 불어버립니다. 게다가 뜨거운 물 들어가면 1초도 안 돼가지고 그냥 부풀어 버리죠. 그래서 공복감을 이제 배가 이제 포만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제 음식에 대한 욕구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게다가 식이섬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배변 작용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차전자피를 다이어트 이제 음식으로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차전자피를 저는 오늘 이제 글루텐 대용으로 차전자피를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아직 계속 연구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모들하고 계속 밤새도록 차전자피 가루를 50g 넣었을 때, 100g 넣었을 때 반응이 없더라고요. 차전자피만으로는 이제 밀고기, 콩고기에 대한 어떤 컨셉이 잘 안 잡혔는데요. 여기에다가 쫄깃한 식감을 넣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한청가루를 더 첨가를 해보았습니다. 예, 한청가루를 넣었더니 마치 곤약가루예요. 곤약을 만드는 가루. 그랬더니 이제 걔가 쫄깃쫄깃한 식감을 더해주는데 콩고기, 이 메주콩 1kg당 50g 넣어도 반응이 없고 100g 넣어도 반응이 없다가 150g을 넣으니까 비로소 쫄깃쫄깃해져서 이제 저희가 계속 구워봤습니다. 반죽하고 구워보고 반죽하고 구워보고 그랬더니 150g을 넣으니까 쫄깃쫄깃한 글루텐 식감이 나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글루텐만큼 이렇게 아주 그냥 그런 아주 임팩트한 그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완전한 건강식으로 뭐 차전자피나 이런 건 식이섬유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장을 굉장히 튼튼하게 해요. 그래서 글루텐이 대장의 염증과 암을 일으키는
그런 그 궤양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면 반대로 역으로 대장을 튼튼하게 하는 게 튼튼하게 하면서 몸에 있는 장 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을 쫙 끌어서 배변 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장이나 소화기 계통에 무리를 안 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차전자피 한천가루도 여러분 곤약도 독소를 많이 빼는 음식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요 컨셉을 좀 넣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씨 가루를 넣고 하셔도 되고 여기에다가 한천과 글루텐 대신에 차전자피와 또 뭐요? 예, 쫄깃쫄깃한 식감? 한천가루에다가 고기에다가 한 번은 아마씨를 넣어보시고 한 번은 치아씨드를 넣어보세요. 다 염증 제거하는 것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콩고기를 만드실 때도 미리 반죽을 해두실 때 다양하게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차전자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차전자피는 질겅이 아시죠? 질겅이. 예,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되게 이제 질겅이 풀 많이 찾으시죠? 그래서 질겅이 풀 씨앗의 껍질입니다. 외피. 껍질 부분을 말려서 가루를 내놓은 게 차전자피 가루예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주로 비뇨기과 호흡기 관련 질환, 호흡기에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이 차전자피를 활용해서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몸에 열이 많이 오를 때 열을 내려주기도 하고 또 식이섬유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100g당, 차전자피 100g당 무려 식이섬유가 몇 g이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차전자피 100g당 무려 79g의 식이섬유입니다. 자, 100g에 79g, 거의 80%가 식이섬유 덩어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글루텐이 대장에 이제 궤양성 질환을 유발한다면 차전자피는 그렇지 않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차전자피는요, 식이섬유 80%가량의 식이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에 녹는 수용성과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두 가지의 성질을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자, 그런데 두 가지의 장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장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쫙쫙쫙쫙쫙 석션기로 흡착하듯이 흡착을 해가지고 대변의 점도를 높여줘서 대변의 이동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차전자피에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의 장점이라면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의 장점은 뭐냐면 물을 쭉쭉쭉쭉 흡수합니다. 얘가 대변량을 늘려주고 대장 통과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에 변비가 해소가 되면 모든 암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세요? 변비에서부터 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배설해야 될 때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의 독소가 계속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장에 가서 축적이 되면 대장암, 간에 가서 축적이 되면 간암, 신장에 가서 축적이 되면 신장암, 유방에 가서 축적이 되면 유방암. 그래서 우유, 계란, 생선 이런 인슐린 아이크 그로스 팩터 1이나 메티오닌이 축적되니까 거기가 이제 유방암이 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막스것은 박사가 계속적으로 해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독소들이 축적되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나 불용성 식이섬유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장점을 차전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쓸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면 하실 때 물론 과일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이제 변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차전자피를 활용하시는 거는 참 아주 좋은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사나 변비, 치질, 특별히요. 글루텐은 과민성 대장염의 원인이라면 차전자피는 과민성 대장염에 효과적입니다. 아주. 그리고 또 이뇨작용을 원활하게 해요. 그리고 요도염이나 방광염, 신우신염에 특별히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환우분들이 대개 오시면 유산균들 드시는 분이 많은데요. 장내 유익균을 자꾸 자극을 해서 면역력을 쑥쑥쑥쑥 올려줍니다. 그리고 포만감이 높아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이죠. 그런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차전자피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요.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복부팽만, 설사,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뇨작용을 촉진시켜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신우신염에는 효과적이지만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은 이 이뇨작용을 너무 촉진시키다 보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전자피 먹는 요령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신다 그러면 차전자피 가루를 찬물에 드셔야 돼요. 뜨거운 물 드시면요. 넣는 순간 돌아서면 얘가 부풀어져 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요만큼 한 숟가락 분량이, 한 컵 분량이 돼갖고 여러분들이 막 이제 참 고생해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차전자피는 드실 때 주의사항이 찬물에 반드시 한 3스푼 정도를 넣어서 드실 때 찬물에 넣어서 드신다는 거. 물에 닿으면 몇 배가 부푸는지 아세요? 물에 넣으면? 무려 40배, 39, 40배 정도가 부풀어 오릅니다. 차전자피는. 그래서 체내 수분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마셔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차전자피를 찬물에 3숟가락 넣어서 이렇게 다이어트 하려고 마셨다. 그러면 물을 한두 컵을 꼭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체할 정도로 그렇게 드시라는 게 아니라 물에 넣고 오래 있다가 5분 지나면 이미 다 부풀어져 있기 때문에 먹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동물성 고기 대신에 질병의 원인이 되고 질병의 범인이 되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은 콩 요리를 활용해서 어제도 콩숲부터 시작해서 이제 도마도를 활용해서 드셨는데 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시죠? 채식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 오시면 몇 달 동안 고민하시기 살이 너무 빠지니까 단백질 보충제를 따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제가 병원 가셔서 검사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혈액검사표를 가지고 오면 토탈 프로테인이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총 단백질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매일 콩물 드시고 점심에 넛밀크 드시고 또 채소와 과일 속에도 단백질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비건 베스테리안들이 이제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콩 요리를 그렇게 활용하셔서 밭의 고기라고 불리우는 콩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기 때문에 이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지방산, 병을 일으키는 동물성 지방 대신에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이나 리놀레산이 많은 이런 필수 지방산이 이제 콩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아마시나 들깨 이런 거에 많기 때문에 콩 요리를 드시면서 고혈압이나 상고병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심장병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 간 질환 환우분들이 좀 있으시죠? 콩 속의 레시틴은요. 천연 유화제입니다. 이 간의 지방에 엉겨서 지방간을 만들 때 얘가 콩이 유화시켜줍니다. 콩 속에 있는 레시틴이 지방을 녹여주는 일을 합니다. 예, 너무 좋죠. 자연적으로 지방간을 녹이니까 도마토에 있는 레시틴과 콩 속에 있는 레시틴이 지방간 그걸 녹인다고 하면 다시 쉽게 말하면 암덩어리를 녹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왜 여러분들이 콩 요리를 드셔야 되고 도마도를 드셔서 그 속에 있는 레시틴 성분을 자꾸 즐기셔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하늘마을 식단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좀 하시면 좋겠고 또 이제 요새 이제 당관암이 많이 걸리세요. 담도암, 당관암 때문에 오시는 이럴 때도 이제 이 담석을 녹여주고 신장 결석을 녹여주는 게 바로 콩 속에 있는 레시틴, 도마도 속에 있는 레시틴 성분이라는 겁니다. 이 간에 지방이 엉겨서 굳어질 때 요거를 자연적으로 유화시켜주는 천연 유화제가 바로 콩과 도마도에 있는 레시틴 성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네들하고 아주 친해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콩을 씻을 때 한번 씻어보신 적 있죠? 콩 담가 넣거나 콩을 씻을 때 여러분 뭔가 특이한 거 발견 못 하셨어요? 여러분 소변 넣으면 거품 있는 그 단백뇨 나오는 것처럼 콩을 씻을 때도 뭐가 나오던가요? 거품이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맞습니다. 사포닌 때문인데요. 이 사포닌은요. 지방이 범인인데 모든 병의 원인이 지방이 범인인데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방이 썩기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영양학적인 용어로 과산화 지질이라고 합니다. 과산화 지질. 과산화 지질은 지방이 썩는 거를 얘기해요. 그런데 콩 속에 있는 이 성분은요, 이 사포닌 성분이 지방이 썩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콩은 레시틴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포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삼에 많은 사포닌, 지방을 흡수하고 지방 흡수를 촉진시키는데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는 사포닌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견과류는 이렇게 물에 침수시켜 놓으면 그 물을 먹어야 안 먹어요? 효소 억제 물질 때문에 버려야 되잖아요. 콩을 한번 씻어서 담가놓은 물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왜 안 버려요? 그 물이 뭐기 때문에? 사포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콩을 담가놓은 물은 버리지 마세요. 그 물로 밀고기 할 때 쓰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콩물은 버리지 않고 쓰시고 물론 콩을 처음에는 씻죠. 씻어서 그 다음에 물에 담가놨다가 밤새 저녁에 담가놨다 쓰시잖아요. 그런데 견과류 담가놓은 물은 효소 억제 물질 때문에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이런 좋은 팁들을 이제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간 기능을 측정할 때요. GOT, GPT 수치가 막 올라가는 사람이 과산화 지질, 다시 말하면 고기, 생선, 뭐 이렇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이면 지방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과산화 지질이라고 하는데 그게 악화가 됩니다.
그런데 콩을 먹이면 콩 속에 있는 사포닌을 먹이면 간 기능의 GOT, GPT 수치가 정상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콩에는 항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항암 물질. 그게 뭔지 아세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저해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 항암 물질이 콩 속에 많은데 이제 고기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은데 콩에는 트립토판은 없고 독소를 만드는 대장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트립토판은 없는데 대신 뭐가 많냐면 여러분 콩 요리나 아침에 콩물 드시고 나면 소화가 좀 잘 돼요, 안 돼요? 좀 잘 안 되죠? 조금 이렇게 가스 차는 느낌 안 받으세요? 그게 바로 라피노즈와 영양학적인 용어로 스타키오스라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 라피노즈와 스타키오스는 먹으면 좀 가스가 차고 좀 더부룩하고 좀 그래요. 불편합니다. 자, 그런데 요 가스를 발생시키지만 요게 바로 대장암하고 직장암을 치료하는 요소입니다. 라피노즈와 스타키오스가. 그래서 이제 동물성 단백질의 트립토판은 대장암의 원인이 되지만 식물성 단백질, 콩 단백질에 있는 라피노즈와 스타키오스는 대장암을 예방하고 치료해주고 직장암을 예방하고 치료해주고 간을 유화시켜서 간경화가 되어 있는 딱딱한 덩어리를 다 녹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양학적인 이런 근거를 잘 알고 요리를 하시면 굉장히 지혜롭게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지 이렇게 서론이 길어 하실지 모르지만 요리 강습에 여러분들 오셨으면 적어도 영양학적인 이런 지식을 좀 알고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여자분들이 유방암이 발병률이 낮아요. 유방암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낮은 이유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게 뭔지 아시죠? 낫또. 예, 그래서 저희도 낫또 종종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소플라본이 많기 때문에 전립선암과 유방암 세포 성장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유방암 전립선암 발병률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5배 이상이 낮습니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면 좋겠고 에스트로겐을 쫙 석션기처럼 흡착해갖고 암이 크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이제 그 아이소플라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유방암 환자분들, 전립선 환자들이 이래서 내가 콩 요리에 신경을 써야겠구나. 요렇게 해서 고기를 먹을 때도 이제 콩고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콩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컨셉을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현민 선생님 사모님 이제 얼마 전에 뼈가 골절되셨잖아. 이 골절류를 최소화시키는데 골다공증, 골조성증, 골연화증, 뭐 오스테오폴로시스, 오스테오말라시스, 본 네크로시스 같이 뼈가 부러지고 뼈가 약해지고 뼈에 구멍이 송송송 생기는 이런 모든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콩이 칼슘도 충분하고요. 칼슘과 인산의 비율이 맞지 않으면 자꾸 이 칼슘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뼈가 자꾸 약해지는데 콩 요리를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해 드시면 뼈가 튼튼해집니다. 특별히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은 콩 요리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골절류를 아주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을 얘가 아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갱년기 여성들에게도 콩 요리가 상당히 우울증을 낮춰줄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주 오늘 제가 그동안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20년 동안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만 좀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재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앞에 이제 두 가지, 오늘 이제 분량이 한쪽은 반죽하는 재료들이고, 한쪽에는 이제 요 반죽한 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반죽한 요 덩어리를 가지고, 고기 덩어리, 다시 말하면 콩고기 덩어리. 옛날에는 밀고기라고 용칭을 했는데요. 이제는 글루텐의 밀가루에 글루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밀고기라는 용어보다는 콩고기가 맞습니다. 주 요리가 콩하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글루텐 없는 이제 콩고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주 재료는요. 한쪽에는 이제 불고기 만드는 방법, 한쪽에는 이제 반죽을 만드는 방법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를 미리 한번 만드실 때 한 10덩어리, 20덩어리 정도 냉동실에 쫙 만들어서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반죽 덩어리 넣어놨다가 고기 먹고 싶을 때 그날 한두 시간 전에 해동시켜서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이제 올리브유에 넣고 살짝살짝 구워도 되고 아니면 건조기에 더 건강식으로 먹고 싶다. 그러면 건조기에 기름 하나 안 쓰고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올리브유 바른 다음에 건조기에다 딱 구워버리면 돼요. 예, 그러면 아주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고기 양념해가지고 불고기를 드시면 돼요. 오늘 점심에 한번 우리 먹어볼까요? 해서 네, 자 이제 반죽하는 재료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루 정도 전날, 그러니까 저녁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불려놓은 메주콩 1kg을 준비하시고요. 자, 이제 글루텐 대신에
한청가루를 150g 정도 준비하시고 차전자피 가루를 50g 정도 준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자를 2개, 감자가 들어가야 감자 전분이 쫄깃쫄깃하게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감자 전분을, 감자를 2개 정도 넣고요. 한 400g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양파 2개 정도, 400g 정도 되고요. 당근이 있으시면 당근을 넣으시거나, 당근보다 이제 고기 색깔을 더 내주려면 꼭 피색깔 비슷한 비트. 예, 그래서 비트를 20g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비트가 없으시면 당근을 20g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이제 호두 2컵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시고요. 여기에 모르는 씨앗이 또 들어있죠. 요게 치아씨드입니다. 제가 이제 스무디나 또는 스무디 할 때 많이 쓰는 치아씨드, 얘도 염증 치료제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무디 할 때 이제 치아씨드 많이 넣어서 하는데, 치아씨드를 이제 쿠키 구울 때도 저는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아씨드를 쓰면 얘도 식이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염증 수치를 줄여주는데 아주 아마씨 못지않게 치아씨드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얘도 쫄깃쫄깃한 질감을 내기도 하고 또 부풀리는 성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씨드를 같이 치아씨드는 조금만 넣겠습니다. 한 10g 정도, 10g에서 15g 정도 그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재료가 있으면, 자, 어떻게 하냐면 믹서기에다가 이 콩이 잠길 만큼 물을 넣고 먼저 갈아줍니다. 저희가 이제 하면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대략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재료들 있죠. 그것도 다 깍둑썰기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다 모든 재료를 깍둑썰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믹서기에 다 갑니다. 그 다음에 큰 반죽 그릇에다가 모두 모은 다음에 요쪽 한 팀, 저쪽 한 팀 하시면 돼요. 반죽 그릇에다 다 모으셔서 이제 호두가루 1컵, 호두가루 2컵, 뭐 차전자피, 모든 재료를 넣고 이제 수제비 정도의 되기로 반죽을 해주십니다. 네, 수제비 정도의 되기로 반죽을 해주세요. 그런데요, 이거는 수제비처럼 반죽을 막 오래 하면 질겨집니다. 그래서 오래 반죽하지 마시고 술렁술렁, 이제 우리 그 박 집사님 하시는 거 좀 보세요. 술렁술렁 반죽을 아주 잘하십니다. 그래서 메주콩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활용하시고요. 여기를 넣으실 때요, 이제 불고기 양념을 하실 때 2가지 버전으로 양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있죠. 호두가루가 있는 게 있고, 한쪽에는 또 이게 뭐냐면 아몬드 가루가 있습니다. 이제 아몬드 가루를 넣으면 되게 이제 소고기 맛이 나요. 아몬드랑 호두, 그 다음에 호두가루를 넣으면 불고기 맛이 나요. 갈비 맛이 나요. 그 다음에 해바라기씨, 호박씨를 넣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그 삼겹살 같은 돼지고기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견과류를 무조건 다 때려 넣지 마시고, 오늘은 약간 요런 맛으로 해볼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하게 좀 해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반죽한 것을 한 덩어리씩 이렇게 떼어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어제 이모하고 밤에 연하 이모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서 비닐에 씌워서, 랩을 씌워서 한 덩어리씩 냉동실에 넣어놓고 이제 얼리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먹기 전에 한 덩어리씩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한 번에 한 20덩어리씩 만들거든요. 일주일 간격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로 해서는 어제 저희가 해봤더니 맛있더라고요. 식감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늘마을에서 다시 콩고기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닐 봉지채 반죽을 하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만들면서 반죽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고기로 불고기를 만드시는 방법. 뭐 불갈비처럼 하실 때는 이거 덩어리채로 하시면 되고 불고기로 하실 때는 얘를 이렇게 잘게 썰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는 이제 요거 만드는 방법을 해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뭐 이제 드시고 싶으신 날은 언제든지 드시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1시간 정도 해동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 물컹물컹하게 이제 오랫동안 해동하시면 안 돼요. 적당히 쓰러질 때 그걸 잘 맞추셔야 됩니다.